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방과 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품사 공부를 하면서 조사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품사라는 것은 이제 형태라는 기준, 그다음에 기능이라는 기준, 의미라는 기준을 가지고 크게 9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고, 형태를 가지고는 가변어, 불변어, 그다음에 기능을 가지고는 뭐 체현, 뭐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그다음에 의미를 가지고는 체현 중에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 중에서는 뭐 동사, 형용사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었고, 지난 시간에 조사까지 공부를 했지. 조사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으니까 조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조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체현 뒤에 결합하는 말인데 의존적인 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존 형태소지. 근데 이 조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제 격조사와 그다음에 접속조사와 보조사로 나뉘는데, 격조사는 이제 문장 성분에 자격을 부여해주는 애들이고, 접속조사는 이제 단어와 단어들을 연결해주는, 혹은 문장과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다음 보조사는 특별한 의미를 좀 더해주는 애들이다 라는 설명을 했었고, 격조사에서 이제 뭐 주격조사와 뭐 부사격조사가 겹치는 거, 형태가 같은 거 하지만 종류는 다른 거다 엄밀히 말하면, 그다음에 보조사 중에서 은느는 주격조사가 아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동사와 형용사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동사와 형용사는 이제 불변어가 아니라 가변어지. 가변어 중에서 동사, 형용사, 가변어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고, 또 조사 중에서 예외적으로 서술격 조사는 가변어였지. 이다, 이니, 이며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했으니까 서술격 조사가 가변어였고, 자, 그중에 동사는 기본적으로 다 아니까 좀 넘어갈게요. 쉬운 거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고,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기본형의 과거, 현재, 미래의 활용이 가능하다. 기본형에는 시제가 없어. 시제의 개념이 들어있지 않아요. 기본형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과거 시제를 붙여준다. 어을 붙이면 과거 시제가 나오는 거고, 니은을 붙이면 이제 현재, 리를 붙이면 미래, 이런 식으로 시제가 이제 활용이 되면서 시제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기본형에는 시제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자, 이제 동사도 이제 여러 가지 하위 분류로 나뉘는데, 목적어가 필요하느냐의 여부로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동사는 이제 스스로 자자고, 타동사는 남타자야. 자동사는 내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동사예요. 주어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즉 주어만 필요해. 주어만 있으면 돼. 주어 스스로 만족해. 뛰다, 내가 뛰는 거지. 알다, 내가 아는 거고. 죽다, 내가 죽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자동사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 스스로 이미 다 만족이 됐어. 주어와 서술어만 있으면 이제 만족이 돼. 그런데 타동사는 동사의 내용이 목적어, 즉 남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즉 목적어가 필요해요. 먹는 행위는 주어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 다른 뭔가가 있어야지. 이제 밥을 이라는 거. 내가 선물을 사다. 선물을이라는 주어가 아닌 다른 어떤 게 필요해. 내가 친구를 의자에 앉히다. 친구를 의자에 앉히는 거잖아. 이제 이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는 나뿐만 아니라 주어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타동사야.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를 가지고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눌 수 있어.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 그다음에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거,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목적어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규칙성 여부를 가지고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로 나누는데, 이건 형용사도 마찬가지. 형용사도 밑에 보면은 이제 규칙 형용사랑 불규칙 형용사가 나오는데, 이 규칙 불규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니까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형용사, 두 번째 형용사는 뭐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 동사의 기본형에는 시제가 주어져 있지 않잖아. 그래서 이제 니은, 리 뭐 이런 것들이 붙어서 활용이 돼야지만 시제가 이제 부여가 되는 거잖아. 이와 달리 형용사는 기본형 그 자체에 이미 현재라는 시제가 담겨 있어. 기본형 자체에 이미.
왜 그러냐?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형용사 뭐 예를 들어서 예쁘다라는 형용사가 만들어질 때 예쁜 어떤 예를 들면 꽃이 피어 있어. 꽃이 예쁜 이 상태야. 현재 이 상태. 이 현재 이 상태를 가리키기 위해서 만든 말일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좀 너무 어려운 설명이니까 이해를 못해도 돼요. 예를 들면 뭐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화가가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그림으로 담아 놓잖아. 그럼 그림에는 항상 화가가 본 그 현재의 장면이 담겨 있을 거 아니야.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형용사는 현재의 그 장면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기본형이 이미 현재형이에요. 꽃이 예쁘다라고 하면 이미 현재형이야. 뛰다라고 하면 시제가 부여되어 있지 않잖아. 동사의 기본형은 먹는다. 내가 밥을 먹는다라고 해야지 이게 현재형인 거지. 먹다라고 하면 이런 시제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근데 이와 달리 형용사는 그림 같은 거잖아. 그림도 현재의 그 상태, 내가 눈앞에 보이는 이 상태를 그려놓은 거잖아. 그 그림처럼 기본형 그 자체가 이미 현재 시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나중에 이제 구별을 해야 돼. 동사 형용사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뒤에 나올 거예요. 근데 형용사는 이미 기본형 그 자체가 마치 그림인 것처럼, 그림은 항상 화가가 보고 있는 그 현재가 담겨 있잖아. 내가 1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을 봐도 그 그림 안에 담겨 있는 건 100년 전에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의 현재가 담겨 있는 거잖아. 설명이 너무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형용사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기본형 그 자체에 현재의 그 시제가 담겨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뛴다처럼 니은 혹은 먹는다처럼 는 이런 게 붙어야지만 현재 시제가 가능한데 형용사는 이런 게 안 된다. 니은이나 는이 붙을 수가 없다. 왜냐면 그 자체가 이미 현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는, 니은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는 이제 뒤에서 더 나올 거니까 그냥 이제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규칙과 불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었는데 규칙과 불규칙은 이해를 잘 해야 돼. 이제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을 하잖아. 활용을 할 때 규칙적으로 활용을 하면 그건 이제 규칙 활용이고 불규칙하게 활용을 하면 그럼 불규칙 활용이에요. 근데 이게 규칙 불규칙이 뭔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규칙 활용에 대한 정의를 좀 먼저 읽어볼게. 동일한 환경을 갖추었다면 항상 동일하게 활용하여 동일한 환경을 갖춘 다른 용언의 활용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규칙 활용이야. 예를 들면 이제 말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어간의 마지막 소리가 으인 용언들, 뭐 쓰다, 크다, 담그다 같은 용언들은 으로 다 끝나잖아. 어간이 다 으로 끝나잖아. 활용이니까 이제 어간을 보고 설명을 할 건데 으로 끝나잖아. 다 이런 애들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 항상 으가 탈락해서 쓰 어가 되면 써, 크 어가 되면 커, 담 그 아가 되면 이제 아 차이는 이제 모음 조화인데 양성 모음이나 음성 모음이란데 어쨌든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담 그에 아가 오면 또 으가 탈락한 다음에 담가가 되는 것처럼 항상 으가 탈락해. 이거 의문론 배울 때 이제 의 탈락이라는 규칙으로 배웠었던 거예요. 으가 항상 탈락해. 항상 으가 어간의 마지막 소리가 으면 항상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 으가 탈락해버려. 따라서 우리는 난생 처음 보는 이런 으뜨다라는 이런 용언을 처음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 처음 보는 거 내가 만들어낸 거니까 처음 보겠지. 처음 보더라도 이 말은 이 용언은 이런 식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왜냐면 항상 규칙적으로만 활용을 하니까 예외 없이 규칙적으로만 활용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와 반대로 불규칙 활용은 동일한 환경을 갖추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경우에는 활용하는 게 이제 다르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어간의 마지막 소리가 이번엔 시옷이야. 위에서는 의였는데 이번엔 시옷이야. 즉 솟다, 있다 같은 용언들이 있지. 근데 솟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 소사, 소승이, 소수면 등과 같이 활용을 해. 근데 동일한 환경인 있다는 똑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어. 똑같은 환경이야. 똑같이 어간의 받침이 시옷이고 똑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어. 그런데 소따는 소사, 소순이, 소수면처럼 활용을 했지만 이따는 이어, 이은이, 이으면과 같이 시옷이 탈락하면서 활용한다는 뜻이야.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이 어간 받침이 시옷이고 똑같이 어미로 시작하는 모음을 만났는데 어떤 경우는 시옷이 탈락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시옷이 탈락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용어를 너희가 처음 딱 봤을 때 이게 이걸로 활용할지 시옷이 유지된 상태에서 활용할지 시옷이 없어진 상태에서 활용할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랜덤하게 일어나는 거야. 랜덤하게 어떤 애는 시옷이 탈락하지 않고 랜덤하게 어떤 애는 시옷이 탈락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랜덤하니까 얘가 어떻게 될지 탈락을 할지 안 할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네. 어간과 어미가 만날 때 동일한 환경을 갖추었어. 예를 들면 으로 끝나는 어간이고 모음을 만나, 혹은 시옷으로 끝나는 어간이고 모음을 만나. 환경이 똑같아. 어간과 어미가 만날 때.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 어떤 경우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랜덤하게 막 결과가 도출이 돼. 항상 똑같은 항상 이제 동일한 환경을 갖춘 상태에서 어간과 어미가 만날 때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활용을 하는 애들이 있고 똑같은 모습으로 어간과 어미가 만났을 때 랜덤하게 활용하는 애들이 있어. 후자의 것은 우리가 불규칙 활용이라고 해요. 이 양상이 좀 나오는데 좀 복잡해.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이 불규칙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첫 번째는 어간이 변하는 거, 두 번째는 어미가 변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둘 다 변하는 게 있어요. 둘 다 변하는 게 있어. 환장하겠지. 어간이 변한다는 건 어간과 어미가 만났을 때 어간의 모양이 바뀌어. 당연하겠지. 어미가 바뀐다는 건 어간과 어미가 만났을 때 어미의 모양이 바뀐다는 거고, 둘 다는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뀐다는 거야. 자, 어간이 바뀐다는 거에는 5가지가 있고 어미가 바뀌는 거에는 4가지가 있고 둘 다 바뀌는 거에는 1가지밖에 없어. 자, 이제 이거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어간이 바뀌는 것에는 시옷 불규칙, 비읍 불규칙, 디귿 불규칙, 리을 불규칙, 우 불규칙이 있어. 이게 뭔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 그럼 이거 이제 공부를 할 때 이거 내가 욕을 하면 안 되니까 시옷, 비읍, 더러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어간이 바뀌는 부류에는 더러운 애들이 있어. 그래서 욕하면서 더러워 이렇게 외우면 돼. 반면에 어미가 바뀌는 거엔 4가지가 있는데 여불규칙, 러불규칙, 오불규칙, 너라불규칙이 있어. 이거는 열어오너라 이렇게 외우면 돼요. 둘 다 바뀌는 건 히읗밖에 없으니까 그냥 외워. 이거는 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볼게요. 어간이 변하는 이제 애들, 더러운 애들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시옷 불규칙인데 위에서 했던 거야. 어간 받침이 시옷이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 자, 이 5가지는 공통적으로 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 바뀌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을 때 어간 받침이 시옷인 애는 시옷이 탈락해. 어간 받침이 비읍인 애는 비읍이 W로 바뀌어요. W 이제 음울론 공부할 때 반모음 우라 그랬어. 반모음 오우. 디귿으로 시작하는 애는 리을로 바뀌고, 리을 불규칙은 르로 끝나는 어간일 때 이제 모음을 만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건데, 이게 뭔지는 이제 예시를 보면서 다시 설명하고 이 모양을 바뀐다는 건데, 마지막 우 불규칙은 우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시옷 불규칙에는 있다가 이어가 되지. 그지? 굽다는 비읍 불규칙, 굽다는 구워가 되어 굽다가 활용해서 이렇게 만났을 때 이 비읍이 W로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다음에 W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지? 원은 이제 이중모음이고 W 플러스 어잖아. 그래서 굽어가 아니라 구워가 된다. 비읍이 W로 바뀐다.
디귿 불규칙의 예시는 듣다가 있어요. 디귿, 듣다의 디귿이 들어의 리을로 이렇게 바뀌는 게 있고, 그다음에 르불규칙, 리을 불규칙은 이르다, 이르다 같은 경우에 이르다의 어간 이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을 때 의가 일단 없어져. 의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리을이 하나가 더 생겨. 이렇게 생겨.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랑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르다, 이르다의 어간 이르가 어떻게 바뀌냐면 일 리을로 바뀌는 거야. 이 르가 리을 리을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인 어를 만나서 일 러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어간은 어디까지냐? 어간은 여기까지예요. 너무 두껍네. 어간은 여기까지야. 일 리을까지가 어간이야. 일 리을까지가 어간이고 어미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가 러로 바뀐 게 아니라 이 르라는 어간이 일 리을이라는 어간으로 바뀐 거야. 어미는 모음 하나밖에 없잖아. 모음 하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야. 어간이 이런 식으로 바뀐 거지. 받침이 하나, 초성이 하나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종성이 하나, 초성이 하나. 이게 리을 불규칙입니다. 우 불규칙은 우가 없어져 버려. 예시가 하나밖에 없어. 푸다가 퍼가 돼. 국을 푸다, 국을 퍼주다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건 발례예요. 발례가 있는 것은 얘가 불규칙 활용을 하기 때문이야. 불규칙하게 막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얘는 발례가 있는 겁니다. 어미가 변하는 부분은 여러 언어란데 이거 좀 어려워요. 이 여불규칙은 하다에만 적용이 돼. 자, 하다가 어를 만날 때 이상하게 여로 바뀐다는 거야. 하다, 하여 이런 식으로 여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하만 그래. 하만 그래요. 하만 이제 하여로 바뀌어. 그래서 여 불규칙이야. 어미가 바뀌는 거지. 이 위에는 어간이 바뀌는 거야. 어간에 있는 시옷, 어간에 있는 비읍, 어간에 있는 디귿, 어간에 있는 르, 어간에 있는 우가 바뀌었다는 거지. 어미는 변하지 않아. 근데 반면에 이제 여기는 어미가 바뀌는 거야. 어라는 어미가 여라는 어미로 바뀌었다. 이제 러 불규칙은 여러분이 이제 러 불규칙이랑 이제 여기 있는 리을 불규칙을 엄청 헷갈려 할 건데, 러 불규칙이라는 건 어라는 어미가 러로 바뀌는 거야. 근데 조건이 르로 끝나는 어간이기 때문에 이르다랑 이르다가 똑같아. 이게 뭐가 다르냐? 여기 있는 이르다는 일러 바치다, 고자질하다 라는 의미의 이르다고, 여기 있는 이르다는 도착하다라는 의미의 이르다예요. 그래서 도착하다라는 의미의 이르다는 이르라는 어간 뒤에 어라는 이제 어미가 왔을 때 이르러와 같이 러가 되더라. 이런 거였고, 이제 오 불규칙은 하나밖에 없어. 주다의 명령형인데 그거 나에게 좀 다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 이건 그냥 외우면 돼요. 오 불규칙은 외우면 돼. 그냥 이해하기 쉽지 않아 이거는. 그다음 너라 불규칙은 오다의 명령형은 오거라 라고 안 하고 이리 오너라, 보통은 다 거라라고 해. 뭐 먹거라, 하거라, 자거라 이런 식으로 다 거라라고 하는데, 이 거라라는 명령형 어미가 오라는 거의 뒤에서만 너라로 바뀐다는 거야. 너라. 이게 이제 너라 불규칙이에요. 그다음에 히읗 불규칙, 둘 다 바뀌는 히읗은 어간 받침 히읗이 모음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을 때 히읗은 없어져 버리고 어미가 변해. 하야타가 하야 플러스 아를 만났을 때 이 히읗이 없어져 버리고 이 아는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바뀐다는 거야. 이게 이제 히읗 불규칙입니다. 히읗 불규칙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외워야 돼. 뭐 지금 외워도 좋겠고, 어쨌든 고등학교 올라가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 원래 중학교 3학년, 작년 애들까지만 해도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웠던 내용인데, 아니구나. 미안해, 착각했다. 작년에도 안 배웠구나. 어쨌든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을 배워야 되고,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헷갈리는 애들을 많이 낼 수 있는, 딱 봐도 어렵고 헷갈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잘 이제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불규칙 활용의 양상, 어간이 변하는 것과 어미가 변하는 것, 그다음 둘 다 변하는 것, 그런 이제 내용이었고,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해볼게요. 지금 이게 이만큼 남았는데 이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고 있는 불규칙 활용 잘 공부를 해야 해요. 규칙과 불규칙